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경제 빠르게 회복 중이다. 테슬라 투자 주저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시장 분위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4대 선물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선물 지수, 다우 선물 지수, 나스닥, 러셀까지 통틀어서 all green, 전체적으로 slightly up, 약간 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보통 3대 선물 지수가 괜찮더라도 나스닥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 왜냐하면 요즘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빅테크들이 항상 이렇게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나 또 빅테크 주식들, 테슬라를 비롯해 모든 어떤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시장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공포에 떨기보다는 이렇게 전체가 같이 이렇게 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좀 살피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자, 최근에 블룸버그에서요.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과연 연준이 시중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날짜는요, 3월 5일부터 3월 10일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시중금리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장기 국채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자 어떤 주식이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빅테크주, 즉 성장주들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대표적으로 아주 성장 주식인데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이제 이 미국 주식들이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빅테크들도 그리고 테슬라도 서서히 이제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중금리거든요. 이 시중금리가 과연 언제쯤 연준이 올릴 것이냐가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23년 말이나 되면 그때서야 연준에서 시중금리를 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는요. 이 단기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안 오른다는 말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023년 말까지는요. 아마 미국이 경제 성장이 급하게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굉장히 급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2021년 올해 2022년, 2023년까지도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저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제학자들의 예측처럼 단기 금리가 시중금리가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되어서야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벌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미팅이 있습니다. FOMC 미팅에서 이제 발표되어질 수치들이 있는데요. 이미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그 예상을 오늘 그 발표를 다 했더라고요. 자,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GDP 성장률이 중요한데요. 5.8%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요. 지난 12월 달에 그 2020년도죠. 2020년도 12월 달에 2021년도의 GDP 성장률을 예상할 때의 4.2%였어요. 그런데 이 4.2%에서 훨씬 더 많이 오른 5.8%, 거의 6%에 육박하는 GDP 성장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회복이 더 빠르다. 왜냐하면 이 백신 공급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를 잡는데 미국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망자나 병원 입원율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요. LA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난번에 대규모 데모를 통해서 가두 시위 때문에 그때 마스크도 끼지 않고 막 데모를 하는 바람에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LA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존이라고 해서 LA에서는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오렌지, 색깔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LA는 가장 심했던 어떤 상태에서 이제는 가게들이 오픈을 해도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수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환자 여러분 백신 보급률이나 사망자나 환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살짝. 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오른 게 아니라 살짝 오르는데, 자,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살짝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Unemployment rate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올해 말쯤 되면 5%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죠? 5% 아래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옐런 재무장관이나 그리고 이 연준 의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쯤 되면은 완전 실업률에 완전 고용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리 블랙 아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난 소식들을 몇 가지 올렸길래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게리 블랙 아저씨에게 케빈이라는 사람이 요즘 핫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경쟁자들이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여러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경쟁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it will be over. 그러니까 게임 오버가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도발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통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테슬라가 경쟁력 잃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그에 대해서 게리 블랙 아저씨가 또 재미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Competitors have tried for 2 to 3 years to launch their own EVs. 자, 이게 재밌게 얘기했죠. 경쟁자들이 지난 2, 3년간 자신들의 전기차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사실은 with almost no success.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성공을 볼 수가 없었다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어서 경쟁자들이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 시장에.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경쟁자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면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얘기를 했죠. Once potential customer gets interested, they often choose Tesla.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잠재적인 고객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잠재적인 고객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이 잠재적인 고객들은 뭘 선택하게 되냐면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결국은 테슬라를 더 자주 테슬라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먼저 테슬라가 superior range, 더 뛰어난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다른 경쟁사보다 한 번 충전해서 훨씬 더 멀리 가는 그런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충전해서 누가 더 멀리 가느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훨씬 더 압도적인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퍼포먼스죠. 자, 퍼포먼스는 뭐 OTA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를 보면 OTA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그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훨씬 더 테슬라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잠재적인 고객들이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FSD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여러분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베타 버전 그 실제 거리 주행을 공개된 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러니까 FSD 당연한 거죠. 그죠? 자율주행을 보면은 당연히 테슬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most supercharger. 자, 여러분 그 슈퍼차저가 테슬라가 정말 그 망을 엄청나게 깔아놨잖아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전기차는 슈퍼차저가 얼마나 있냐가 또 경쟁력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highest resale. 자, 가장 높은 리세일 가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테슬라는요, 중고차 가격도 가장 높은 이거 가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를 타다가 다시 또 새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highest resale, 가장 높은 이 중고차 판매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앞으로 고객들은 테슬라를 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게리 블랙 아저씨에게 또 다른 사람이 유럽의 점유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 주말에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게리 블랙에게 또 왔어요. 유럽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니까 게리 블랙 아저씨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유럽에서의 그 테슬라의 점유율의 문제는 현재는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 3가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서의 모델 3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하반기부터 결국은 베를린 공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유럽 점유율은 결국 베를린 공장 그 이후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를린 공장에서 만들어질 모델 Y. 모델 Y가 아마 하반기부터 그 디맨드가요. 수요가 likely insane.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미친 듯이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공장에서 이제 가격도 싸질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만드니까 모델 Y가 출시가 되면 유럽에서의 그 인기는 폭등할 거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디맨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공매도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의 유럽에서의 디맨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not a demand. 디맨드 이슈가 아니라 서플라이 이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현재 모델 Y가 미국과 중국에서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Y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먼저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럽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게 딜리버리 할 때나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맨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결국은 서플라이 얼마나 공급하느냐의 문제니까 베를린 공장과 오스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단숨에 극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테슬라 투자는 지금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더 늘려가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점유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에도 점유율에 대한 얘기를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내연기관차들이 자신들이 딜리버리한 숫자 있죠. 저 판매 숫자를, 그 숫자를 올릴 때 있잖아요. 기록할 때는 이들과 테슬라는 달라요. 자, 내연기관차는요. 회사에서, 저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넘기면 되냐면요. 딜러십에게만 넘기기만 하면 판매 숫자로 기록이 올라갑니다. 딜리버리한 숫자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가, 여러분, 딜러에게 차를 넘겼다고 해서 차가 지금 완전히 판매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딜러가 최종적으로 정말 판매를 해야 올라가는 건데 내연기관차들은 공장에서 딜러십에게만 옮겨지기만 하면 그것을 판매했다, 즉 딜리버리 한 숫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머스탱 같은 경우 있죠. 머스탱 같은 경우가 딜리버리가 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판매율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진짜 다 판 게 아니고요. 딜러들에게 넘긴 숫자를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폭스바겐도 그렇고 내연기관차들이 이래들이 판매 숫자가 헛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딜러에게 넘겼지 사실은 진짜 고객에게 넘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테슬라의 딜리버리 숫자는 공장에서 커스터머, 즉 커스터머에게 넘어갔냐 안 나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 커스터머가 고객이 차를 받는 순간 그게 딜리버리 숫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결국 이 말은 수익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 수익 고스란히 수익에 올라가지만 내연기관차들은 이게 수익에 사실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이 점유율 문제도 테슬라에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